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자입니다. 빙하.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벌써 시간이 이게 흘렀죠. 정말 힘든 시간을 버티고 계신데 잘 버티고 계셔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계엄령을 선포해서 선관위를 압수수색, 서버를 이제 한번 제대로 보려고 한 거죠. 뒤집어 엎어보려고 한 건데 하지 못했죠. 당시에 참 여러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필사적인 노력을 하셨는데도 국힘당을 포함 민주당이랑 이재명 걔네는 당연한 거고 빨갱이들 국힘당을 포함 주변에서 도움이 충분히 이제 오지 않았죠. 참 생각하면 가슴이 아린데 그렇게 실패했던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게임이 끝나는 걸까요? 선관위를 조사하면 모든 게 끝날까요? 제 생각에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임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올라가면 얼음공장 정규 강의 28기 접수 기간이 3일 혹시나 짧게 한 이틀 정도 남았을 겁니다. 아래 링크 통해서 데드라인이나 접수의 데드라인이 있거든요. 아니면 자세한 내용 확인 접수가 가능하시고요. 지금은 꼭 들으세요. 생존을 위한 게임입니다. 생존을 위한 것이에요. 참 부동산 다니면서도 요새 참 말문이 막힙니다.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시장에 국민들이 이렇게 침묵할 수가 있지 하는데 그건 다음번에 다루기로 하고요. 자, 지금 보면은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정보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압수수색, 압수가 뭡니까? 물리적으로 신변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물건이든 사람이든 아무튼 간에. 근데 지금 온라인으로 이거를 압수수색한다? 온라인 협조를 통해서 서버를 들여다본다? 이런 얘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정확히 지금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는지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 기준으로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의견이 나뉩니다. 물리적으로 압수했다는 내용은 없고 확보했다는 식 그리고 온라인으로 점검한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요. 여러분 압수수색을 하는데 실제로 이 물건을 압수하지 않고 물건은 쟤네가 갖고 있는데 이걸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조사하는 걸 압수수색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 이렇다는 건 아닌데 그 얘기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굉장히 조심해서 발표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인데 얘네가 왜 이렇게 몸을 사리면서 얘기하는지도 우리는 전부 다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게 게임이 끝나가는 과정이냐? 여러분 참 유감스럽게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일단 베네수엘라 얘기를 잠깐 해야 돼요. 베네수엘라 국민들은요, 마두로 정권 당시에 부정선거 주장을 정말 긴 시간 동안 했지만 아무것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이거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 영상 내용을 듣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전 여러분과 생각이, 물론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랑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요. 뭐냐면은, 베네수엘라는 여러분, 부정선거인 걸 다 알고, 증거가 있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제도권에 대한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나온 단어가 뭐예요? 엔추파도스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엔추파도스 때려잡자 이게 아니고요.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 나눠서 보셔야 돼요. 지금 잠실에서 올림픽공원에서 애국 시민들이 싸우는 것과 그리고 제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나눠서 봐야 돼요. 물론 한길샘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황교안 대표님 CPEC 이후에 미국에서 실무진들이 와서 함께 뛰고 있는 건 팩트예요. 희망입니다. 하지만 엄연히 법치국가, 물론 그들에겐 아니겠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시스템이 분명히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제도권에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진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 잘못된 선거이므로 재선거를 한다. 이걸 누가 발표할 수 있죠? 올림픽 공원에서 국민들이 합니까? 솔직히 한길쌤이 합니까? 모스탄 대사님이 합니까? 다른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그랬으면 좋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맞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도권에서 발표가 나와야 되는 거 맞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국힘당에서 재선거 얘기, 재선거란 단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이제 아마 댓글에 좀 예민한 반응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재선거 얘기하는 사람이 장동혁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 전부 이거 헛소리 개소리 하는 게 국힘당은 여러분 국힘당은 제가 봤을 땐 틀렸어요. 진짜로. 엔추파도스 맞아요. 국힘당. 네, 여러분 그래도 장동혁은 진짜입니다.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권과 연결이 돼서 제도권에서 싸워가지고 제도권 안에 기존 카르텔을 무너뜨리고 이기지 않으면 재선거로 간 것도 어렵지만 재선거로 가는 거 이후는 더 어려워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제도권과 어떻게 연결을 시킬지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긴장을 놓치면 안 되고 더욱더 목소리를 내야 되고 더욱더 치열하게 싸워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단해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제가 생각해도 대단하지만 현실을 놓고 보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재명과 민주당, 정청래와 기타 등등 그 떨거지들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준비해 왔고 여러 가지 카르텔을 만들어 왔고 국가를 계속해서 망쳐 왔고 정권을 탈취한 다음에 그걸 뺏어온 다음에 국가를 많이 망가뜨려 놨기 때문이야. 이미 고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긴장을 하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도권에서 선관위 압수수색한다, 조사한다, 이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제 말은 다 전부 다 의심해야 된다, 전부 다 음모론이다, 거짓말이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닌데 참 어려운 게임인데 이거를 우리가 걸러서 안 보면 일단 불신을 하면서 안 보면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속임수에 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엔추파도스가 하는 게 뭐냐면 성난 시민들의 목소리가 뜨거워질 때까지 내버려뒀다가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목소리를 내면서 전투력이 올라가게 되면은 창 끝이 날카로워지잖아요. 칼이 갈린다고요. 창 끝이 뾰족해졌으면 이걸 누군가 공격하기 위해서인데 이 공격할 대상이 안 정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국민들은 여러분 창 끝을 뾰족하게 만들 수 있어도 그 창을 잡고 찌르는 건 제도권에 있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올림픽 공원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가서 뒤집어 엎는다? 전부 다 체포됩니다. 물론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을 어딘가에 모아서 누군가 그 창을 휘둘러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다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뭉쳐진 이 목소리가 흩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전 가면 갈수록 전한길 선생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간 어디쯤에 계시거든요. 제도권도 아니고 제도권이기도 하고 그 중간 어딘가에 있고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있고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온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같이 보지 않고 공영방송이나 뉴스에서 나오는 대로 선관위가 털리기 시작을 했다, 수사를 시작을 했다. 이거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지금 선관위를 수사하는 건 현재 제도권의 기득권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끼리 짜고 치는 판에서 누구를 잘라내고 누구를 고발하고 누구를 감옥에 보내고 누구를 교체하고 이렇게 해봤자 본질은 뭐예요? 선거 시스템이 수십 년 동안 썩어 있었고 누군가 뒤에서 조정을 했고 누군가 뒤에서 계획을 짰고 그 카르텔이 한국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판제를 뒤집어야 되고 이 원흉은 이재명과 민주당이다. 이게 나올 때까지는 절대로 긴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찬물을 껴얹기 위해서 작업을 칠 겁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조사하고 누군가 책임을 묻게 했고 계속 이런 쪽으로 갈 거예요. 여기 정말 또 중요한 건데 부실 선거다, 행정착오다, 실수다, 개인이 나태했다, 누군가의 일탈이었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여태까지 선거 시스템 페일 전부 다 바닥까지 뒤집어 까봐야 되고 무조건 재선거 해야 되고 여기 가담했던 카르텔은 전원 다 구속시켜야 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걸었던 길을 우리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힘을 모아줘야 됩니다. 다만 이제는 그 사람에게 힘을 모아주기 전에 검증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검증을 한길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대한민국에 믿을 만한 인간이 너무나 적기 때문이에요. 이건 여러분 의견을 댓글에 적어주시면은 제가 읽어보고 좀 반성을 하던 배우던 아니면 좀 제 마음을 더 다잡던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래요. 저는 지금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몇몇 분들은 제가 믿고 있는데 제도권에 누구를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물론 이런 분들 많아요. 국힘당 전부 다 엔추파도스다 아무도 못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답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다 뒤집어 엎고 창당해가지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국힘당이 변한다는 이런 기대까지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상태에서 뭔가 갖춰져 나가면서 국민들의 힘을 이용해서 제도권에 이게 전달이 돼서 제도권이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만들어 가야 돼요. 제도권이 변해가면서 새로운 창당을 하는 것과 제도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창당을 하는 거는 효율성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큰 얘기가 되어버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건 뭐예요? 지금 선관위를 뒤집어 엎는다는 걸 순수하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이젠 국민들이 감시해야 됩니다. 제도권도 국민들이 의심하고 감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격이 충분히 검증된 사람만이 국민들이 만들어준 칼과 창을 휘두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말씀을 드려야 돼요. 선관위가 이대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절대 습관이 변하지 않아요. 범죄로 만들어진 정권은 계속 범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로 이루어진 정권은 거짓말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선관위에 대한 조사도 거짓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감시를 해야 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아니시니까 함께 해주시고 목소리도 같이 내주세요. 보이든 안 보이든 제가 뜁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드리고요.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